죽어서도 편히 잠들 수 없었던 남자.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다시 끌려나와 목이 잘렸습니다. 조선 최고 권력자의 끝은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살아서는 왕의 장인으로 이 나라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지만 죽어서는 역적으로 낙인 찍혀 부관 참시를 당한 남자. 바로 한명회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자가 처음부터 권력자였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던 몰락 양반 출신이 어떻게 두 명의 왕을 사위로 만들고 30년 넘게 조선의 실세로 군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화려했던 그의 인생은 이토록 비참한 결말로 끝나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 그 속에서 그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권력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바로 한명회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그의 시작은 그야말로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라 한들 이미 기세는 꺾여버린 지 오래였고 변변한 관직 하나 얻지 못해 그의 젊은 날은 그저 조용히 흘러가는 듯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하고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량 정도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남다른 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낡은 서책을 벗삼아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통찰력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죠.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 답답한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판을 짜고 싶은 뜨거운 야망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계획하는 그의 숨겨진 잠재력은 언젠가 터져나올 용암처럼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잠재된 야망에 불을 지필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훗날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과의 극적인 조우였죠. 당시 수양대군은 왕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이 즉위하고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노련한 대신들이 정권을 장악하며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거든요. 왕의 숙부이긴 했지만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던 수양대군의 불안한 처지는 그를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불안한 눈빛 속에서 거대한 기회를 일궈냈습니다. 한쪽은 왕위를 향한 절박한 갈증에 목말라 있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지략을 펼칠 무대를 간절히 원했으니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불꽃이 튀듯 필연적이었을까요? 깊은 밤 밀실에서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는 두 남자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 이른바 계유정난이라는 피해 쿠데타 계획이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지도를 펼쳐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거대한 판을 짜나가던 한명회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 그리고 조선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서막이 열렸다는 기대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명회는 자신의 지략을 어떻게 펼쳐 보이며 수양대군을 왕위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잔혹한 선택들을 해야만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이야기의 궁금증을 풀어줄 그 거대한 전환점의 순간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곁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밤낮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머릿속은 수많은 경우의 수와 잠재적 위험으로 가득했죠. 그는 단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것을 뒤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453년 모두의 기억 속에 피바람으로 남게 될 계유정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한명회는 이 쿠데타의 설계자로서 반대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는데 추호의 망설임도 없었죠.
당시 조정의 실세였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은 그의 냉혹한 판단과 손에 의해 차례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조선의 미래를 통째로 바꾸려는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위험천만한 도박의 가장 냉철한 설계자이자 주저없는 실행자였습니다. 그의 지략은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양대군은 마침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고 혼란의 시대를 넘어 세조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한명회가 그림자처럼 함께했죠. 세조는 자신을 왕으로 만든 1등 공신 한명회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발돋움하며 그 위세를 떨쳤습니다. 이제 한명회의 이름 앞에는 재상이라는 무게감 있는 직책이 붙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조정의 큰 흐름을 좌우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죠. 그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미미한 존재에서 벗어나 명문가의 반열에 올랐고 백성들은 그의 위세에 고개를 숙이며 존경과 동시에 두려움을 동시에 표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기에 그는 더욱 강력한 방패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후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지극히 전략적인 수를 두었습니다. 바로 두 딸을 왕실과 혼인시키는 것이었죠. 그의 첫째 딸은 예종의 세자빈으로 둘째 딸은 성종의 왕비로 책봉되며 한명회는 단숨에 조선 최고의 권세가이자 국왕의 장인이라는 전무후무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두 딸이 각각 왕비가 되면서 조정의 어떤 세력도 감히 그에게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는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섰고 그 누구도 그를 흔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분명 위풍당당했겠죠. 백성들은 그에게 엎드려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오직 만족감만이 서려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권력의 최정상은 언제나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불안감을 동반하는 법이니까요.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그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웠고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은 가차없이 내치는 냉혹한 결정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권력의 그물망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영광의 절정을 향해 치달았지만 동시에 이 영광이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짙어지고 있었죠. 권력을 향한 끝없는 욕망은 그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고 그의 주변에는 진정한 법보다는 이해관계로 얽힌 이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왕실의 인척이라는 막강한 배경은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왕실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이 한데 묶이는 위험한 연결고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견고해 보이는 권력의 성벽 저편에서는 언젠가 다가올 몰락의 조짐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움트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한명회는 이 불안한 균형 속에서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며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했던 한명회는 계유정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자리로 치솟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을 잠재우고 홀로 우뚝 선 등대처럼 조선의 조정에서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죠. 그는 이제 단순한 모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되며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의 핵심 인물이 된 것이죠. 그의 손짓 한 번에 수많은 대신들이 움직였고 그의 말 한마디에 국가의 중대사가 결정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단순한 직이나 명예에 그치게 하지 않았죠. 그는 보다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했습니다. 바로 혼인이라는 교묘하면서도 강력한 수단을 활용한 것이죠. 그의 두 딸은 차례로 왕실의 며느리가 됩니다. 첫째 딸은 예종의 비, 장순왕후가 되었고 둘째 딸은 성종의 비,
공해왕후가 되었으니 한명회는 순식간에 2명의 국왕을 사위로 둔 국구이자 조선 최고의 권세가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왕의 장인이라는 위치는 단순한 명예를 넘어섭니다. 왕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뜻이겠죠. 그의 피가 왕실의 혈통과 섞이면서 한명회 가문은 이제 왕실의 일부나 다름없게 되었으니 그 누구도 감히 그의 권위에 도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한명회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고 심지어 왕조차 그의 의견을 묻고 존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의 저택 앞에는 아침부터 그에게 부탁하거나 잘 보이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을 테고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한명회 대감의 뜻이 곧 나라의 뜻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명회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체제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은 듯 보였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 그 자체였죠. 백성들이 그에게 엎드리고 신하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가히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권력의 화신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 올린 성이라도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지기 마련이죠. 권력의 정점에 선 한명회의 얼굴에는 결코 만족감만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끊임없는 경계심과 의심, 그리고 불안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은 피와 음모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요. 왕실과의 혼인으로 얻은 막강한 인척관계는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옥죄는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안위가 곧 자신의 안위와 직결되었기에 그는 더욱더 조심스럽고 냉혹하게 주변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한 암투는 날마다 벌어졌고 그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숙청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오랜 동료였던 이들마저도 권력 유지를 위해 내쳐야 하는 잔혹한 결정을 내려야 했겠죠. 자신이 세운 왕이 혹여 자신을 견제하려 들까 노심초사했을 테고요. 다른 공신들이나 신진 사대부들이 자신에게 도전할까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한명회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화려한 권세 뒤편에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고독하고 냉혹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권력이 커질수록 주변에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언젠가 그를 끌어내리려는 음모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그의 성벽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균열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 위에 서 있는 듯한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한명회는 과연 자신의 권력을 언제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결국 어떤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이제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던 한명회, 그는 마치 거대한 산봉우리처럼 우뚝 솟아 있었지만 그 산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활화산과도 같았죠. 끓어오르는 용암 위에 서 있는 듯한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그는 자신의 권세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어쩌면 필사적인 수를 두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두 딸을 왕실과 혼인시켜 외척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었죠. 이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왕실에 섞어 넣음으로써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권력의 성벽을 쌓으려는 한명회만의 치밀한 지략이었던 겁니다. 첫째 딸은 훗날 예종의 왕비가 되어 장순왕후가 되고 둘째 딸은 성종의 왕비가 되어 공해왕후가 됩니다. 조선의 최고 권력가가 왕실의 외척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무력보다도 강력한 방패이자 칼을 동시에 손에 쥐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고 감히 누구도 그에게 대적하려 들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살아있는 권력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을 테고요. 조정 대신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한치의 실수도 하지 않으려 애썼을 겁니다. 말 그대로 조선의 모든 크고 작은 길은 한명회에게로 통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고법이 되고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조선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선다는 것은 언제나 달콤하지만은 않은 법이죠. 오히려 그 높은 자리는 끝없는 불안과 고독을 동반하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는 늘 누군가 자신을 끌어내리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테고요. 자신의 손으로 왕위에 올린 왕조차 언젠가 자신을 견제할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작은 속삭임 하나도 거대한 음모처럼 들렸을 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쳐놓은 권력이라는 거미줄에 스스로 갇혀버린 나비처럼 겉으로는 화려했으나 내면은 언제나 긴장과 경계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강박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에게 권력이란 곧 족쇄와도 같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권력의 끝을 잡고 있던 한명회에게 예상치 못한 비극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신의 권력을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버팀목이라 믿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허망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그의 두 딸,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두 딸이 차례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먼저 첫째 딸인 장순왕후는 예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허망하게 요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뒤이어 둘째 딸인 공해왕후마저 성종과 결혼한 지 불과 5년 만에 세상을 등지게 되죠. 그가 심혈을 기울여 구축했던 왕실과의 끈끈한 혈연관계라는 연결고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끊어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은 그 어떤 권세로도 막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었을 겁니다. 특히 두 딸 모두 채 꽃을 피우지도 못한 젊은 나이에 왕비의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한명회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테죠. 단순한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이는 그의 정치적 입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구축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왕실과의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약해지자 그를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마치 거대한 바위산에 작은 균열이 생기듯 견고해 보였던 한명회의 권력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성벽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균열이 더욱 깊어졌고 그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이제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현실적인 위협으로 명확하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지략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과연 얼마나 허무한 모래성이었을까요? 권력의 무상함이란 바로 이런 순간에 찾아오는 잔인한 깨달음이 아닐까요? 그의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한명회의 성체는 이제 비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누각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혈육을 잃은 슬픔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그가 쌓아올린 권력의 탑에 깊은 균열을 새겼죠. 왕실과의 굳건했던 연결고리가 약해지자 한명회를 견제하고 그의 자리를 탐하던 수많은 시선들이 마치 굶주린 승냥이 떼처럼 어둠 속에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죽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의 눈빛 한 번에 얼어붙었던 궁궐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해일이 다가오듯 한명회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이제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현실적인 위협으로 명확하게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한명회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만족스러운 미소가 아닌 깊은 경계심과 피로감이 맴돌았습니다. 화려한 관복 아래 감춰진 그의 마음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끊임없이 불안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권력을 쥐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그 권력을 지켜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다음 수를 고민했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작은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냉혹한 결단으로, 때로는 섬뜩한 지략으로 자신을 둘러싼 위협을 제거해야만 했죠.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권력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그를 옥죄는 무거운 족쇄와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라도
시간의 흐름과 운명의 장난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건했던 그의 권세는 이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두 딸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입지마저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왕실과의 혈연으로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철옹성 같았지만 이제 그 성벽에는 돌이킬 수 없는 틈이 생겨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그를 어려워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몰락을 기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죠. 마치 썰물처럼 한명회의 주변의 세력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것을 그는 쓸쓸히 지켜봐야 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어 쌓아 올린 거대한 권력의 탑이 사실은 얼마나 허무한 모래성 같았는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며 모든 것을 손에 넣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늙고 병든 몸으로 텅 빈 저택에 홀로 앉아 지난 날을 회상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겠죠. 그와 함께 피해 쿠데타를 성공시켰던 동지들의 얼굴, 그리고 그의 칼날 아래 쓰러져간 정적들의 얼굴. 과연 그 모든 희생과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는 깊은 허무함에 잠겼을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던 한명회였지만 그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려한 영광이 아닌 고독과 상실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였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흔들리듯 그의 권위는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그를 등지고 떠나는 듯한 쓸쓸함이 그를 감쌌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막강한 책사도 조선 최고의 권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 앞에서 무릎 꿇은 늙고 병든 한 인간일 뿐이었으니까요. 결국 한명회는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권세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고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그림자는 그의 사후에도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그를 괴롭혔죠. 권력의 무상함은 그의 생전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죽음 이후 조선의 역사는 그에게 또 다른 잔혹한 운명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죽음을 넘어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영혼은 편히 잠들 수 있었을까요? 그가 꿈꾸었던 영원한 권력은 결국 그를 영원한 비극으로 이끌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의 죽음 이후 조선의 역사는 그에게 또 다른 잔혹한 운명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죽음을 넘어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영혼은 편히 잠들 수 있었을까요? 그가 꿈꾸었던 영원한 권력은 결국 그를 영원한 비극으로 이끌었던 것이 아닐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명회의 비극은 그의 숨이 끊어진 뒤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이름은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광스러운 공신이 아닌 탐욕스러운 권력자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무덤은 파헤쳐지고 시신이 다시 세상 밖으로 끌려나오는 참혹한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한때 조선의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며 왕조차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던 최고의 권세가가 죽어서까지 편히 눈 감지 못하는 가혹한 운명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비극은 그가 생전에 쌓아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모래성 같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견고하다고 믿었던 권력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과 허탈감이 그의 마지막을 감쌌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이 그토록 좇았던 영원한 권력이란 결국 잡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했음을 비로소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두 딸을 왕비로 만들어 왕실의 가장 강력한 외척으로서 절대적인 위치를 구축했던 한명회. 그러나 그 딸들이 차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권세는 이미 깊은 균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딸은 폐비되어 사약을 받았고 다른 딸은 병으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화려한 궁궐의 잔치와 높은 관직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과 상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테죠. 권력을 얻기 위해 수많은 피를 보았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한명회.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믿었던 순간에도 그는 아마도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시선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음모와 배신 속에서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홀로 돛담배를 조종하며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위태로운 항해를 이어가는 선장처럼 말이죠. 그가 꿈꾸었던 영원한 안녕과 절대적인 권력은 결국 그를 가장 고독하고 쓸쓸한 결말로 이끌었던 셈입니다. 그의 탁월한 지략은 미미한 신분에서 출발하여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위대한 힘을 발휘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힘은 동시에 그 자신을 올가매는 무거운 사슬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그는 마치 거미줄에 갇힌 먹이처럼 헤어날 수 없는 운명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명회의 파란만장한 삶은 마치 한편의 거대한 비극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가진 것 없는 미미한 존재에서 시작하여 오직 자신의 비범한 머리와 대담한 용기 하나로 왕을 갈아치우고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남자. 그의 이야기는 한 인간이 얼마나 큰 야망을 품을 수 있으며 그 야망이 얼마나 위험하고 잔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누렸던 환희는 잠시뿐, 그 뒤에 찾아온 것은 깊은 고독과 상실감,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비극의 그림자였죠. 이 모든 비극은 그가 쌓아올린 권세가 얼마나 덧없는 모래성 같았는지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이름과 명예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가 남긴 것은 찬란했던 영광만큼이나 깊은 회한과 허무함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지략은 무엇이며 권력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비단 한명회라는 한 인물에게만 던져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욕망과 권력의 속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숙제처럼 말이죠. 한명회의 파란만장한 삶은 마치 깊은 바닷속을 헤치며 나아가는 거대한 배와도 같았죠. 가진 것 없는 미미한 존재에서 시작하여 오직 자신의 비범한 머리와 대담한 용기 하나로 왕을 갈아치우고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남자. 그의 이야기는 한 인간이 얼마나 큰 야망을 품을 수 있으며 그 야망이 얼마나 위험하고 때로는 잔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그의 삶이 던지는 묵직한 질문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는데요. 과연 그 질문들은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가 쌓아올린 찬란한 업적과 견고해 보였던 권세는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한순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손에 쥐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결국은 허무한 모래성이었음을 그는 늦게나마 깨달았을까요? 권력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그는 끊임없이 춤추었지만 결국 그 파도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쓰나미가 되어 그의 삶을 덮쳐버렸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이름과 명예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가 남긴 것은 찬란했던 영광만큼이나 깊은 회한과 허무함뿐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누렸던 환희는 잠시뿐, 그 뒤에 찾아온 것은 뼈아픈 고독과 상실감,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비극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그가 쌓아올린 권세가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만 같습니다. 한명회의 지략은 분명 시대를 앞서가는 번뜩이는 빛과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막힌 지략이 오직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하고 유지하는 데만 사용되었을 때 과연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지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의 지략은 자신을 올가매는 올가미이자 결국 비극을 향해 달려가는 마차의 채찍이 되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이 과연 진정한 성공이라 말할 수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단순히 목적 달성을 위한 교활한 계책이 아니라 더 큰 선을 향한 통찰과 지혜가 바로 진정한 지략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에는 끝없는 고독과 상실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살아야 했던 그의 말년은 그 어떤 권세도 채워줄 수 없는 깊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랐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은 손에서 빠져나가 버린 것이죠. 이는 마치 산 정상에 홀로 서서 드넓은 풍경을 바라보지만 정작 가까운 이의 온기조차 느낄 수 없는 쓸쓸한 풍경과도 같았을 겁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한 냉혹한 결정들이 그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에게 인간 본연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성공을 향한 열망,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는 끊임없는 욕구,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좌절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는 여전히 한명회와 같은 질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어떤 길을 걸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한명회의 이야기는 단순히 승패를 넘어선 더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자의 몰락을 통해 진정한 유산이란 무엇이며 명예와 부귀영화가 과연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지 되묻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깊이 사색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명회의 이야기는 비록 옛날 옛적의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과 권력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며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 그의 삶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인간의 숙제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명회와는 또 다른 같은 시대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살았던 이가 있습니다. 과연 그는 한명회와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한명회와는 또 다른 흥미로운 한 인물의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권력과는 거리가 먼 미미한 신분에서 시작해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한명회라는 인물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던 그가 오직 천재적인 지략 하나만으로 최고 권력의 정점에 오르고 수많은 공신들 속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는 등 그야말로 조선 최고의 권세가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은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했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킹메이커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과연 그가 쌓아올린 찬란한 영광이 영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명회의 이야기는 비록 아득한 옛날의 일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과 많은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욕망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 욕망을 쫓아 얻게 되는 성공과 부귀영화는 진정 어떤 가치를 지니는 것일까요? 한명회가 끊임없이 추구했던 절대 권력은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으며 또 그 대가로 무엇을 앗아갔을까요? 그의 천재적인 지략이 빛을 발했던 계유정난의 성공만큼이나 그 권력이 가져온 고독과 비극은 이야기의 정점을 이루며 우리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화려한 권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상실감은 시대를 초월하여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듯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의 권세가 점차 흔들리고 사랑하는 두 딸의 비극적인 죽음과 함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며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과정은 우리에게 권력의 무상함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가는 순간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 이후 이어진 부관참시라는 충격적인 결말은 권력의 잔혹한 속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요. 결국 한명회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유산이란 무엇인가, 명예와 부귀영화가 과연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속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좇는 성공의 가치는 무엇이며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 이처럼 한명회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인간의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며 깊은 사색에 잠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선의 역사는 결코 한명회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채워진 것은 아닐 겁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갔던 수많은 인물들이 존재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명회와는 또 다른 길을 걸으며 조선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했던 한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과연 그는 한명회와는 다른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조선의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흥미로운 역사 속으로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